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날의 마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페이지 5를 여는 첫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 두 편의 어벤져스로 향하는 첫 번째 단추. 터닝 포인트가 될 이번 작품에서 앤트맨은 어느덧 가장 많은 짬밥의 말년병자, 아니 어깨 무거운 선배님이 되셨는데, 스파이더맨보다 앤트맨이 훨씬 더 중요해진 이 시점, 과연 우리의 개미맨은 이 캉에 맞서 세상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인지, 위기에 빠진 마블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인지. 당신만 믿습니다, 앤트맨. Thank you, Spider-Man. 캡틴 아메리카 3부작, 스파이더맨 3부작, 토르 3부작에 이은 앤트맨의 세 번째 이야기. 이번 영화는 2편 앤트맨과 와스프가 개봉한 이후 약 5년 만에 돌아오는 속편으로 인피니티사가 대단원의 마무리를 보여줬던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처음으로 앤트맨의 시점을 그리는 단독 영화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번 퀀텀매니아를 보기 전 간단하게 알아두면 좋을 앤트맨의 스토리. 들어간다. 지난 앤트맨 1편의 엔딩, 옐로우 자켓과의 마지막 전투, 딸 캐시를 해치려던 옐로우 자켓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스캇은 이렇게 입자 단위로 축소되어 캐시를 지켜내고 정말 작디 작은 소우주, 이번 3편의 주무대인 양자 영역에 진입하게 되는데, 스캇은 정신을 잃기 직전 사랑하는 딸 캐시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극대화 원반을 조절기에 장착한 후 기적적으로 돌아온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스캇이 떨어진 이 양자 영역 안에 30년 전 갇힌 행크의 아내 제닛, 스캇이 양자 영역에서 돌아온 걸 확인한 행크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제닛을 찾기 위한 양자 터널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양자 영역 안에 갇힌 자신의 엄마, 또 아내를 구하려는 호프와 행크, 이들은 수년간의 연구 끝에 결국 양자 터널을 여는 데 성공하는데, 이때 갑자기 제닛으로 빙의해버리는 스캇. I'm sorry, I don't know how much time I have. I need to fix the algorithm. Trust me, after 30 years down here, I've thought about it a lot. Shannon? My honey. Oh, jelly bean. 알고 보니 제닛은 스캇의 머릿속 안테나를 심어두었고, 이렇게 양자 터널이 열린 동안만큼은 이 스캇의 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 그렇게 제닛이 위치한 지점의 좌표를 알아내었고, 양자 영역으로 향하는 긴 여정 끝에 무려 30년 만에 행크와 제닛이 재회하게 됩니다. 그렇게 현실 세계로 돌아온 데 성공한 둘. 긴 시간 양자 영역 속에 살았던 제닛은 이렇게 알 수 없는 힘, This place, it changes you. Evolution. 이른바 진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2편의 빌런으로 등장했던 고스트의 분자 불안정증까지 치료해줍니다. 그렇게 2주간의 평화로운 시간이 흐른 후 이들은 루이스의 벤을 통해 미니 양자 터널을 만들고 고스트를 완벽히 치유하기 위한 치유 입자를 수집하려는데, 스캇은 이들의 신호를 기다려보지만 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는 세 명. Hank. Hope? Janet. Guys. 네, 이들은 같은 시각 일어난 타노스의 핑거스냅에 의해 공기 중에 먼지가 되어버린 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시점, 실종자 물품 보관소엔 이렇게 루이스의 벤이 갇혀있었고, 이 안에 있던 생쥐 한 마리의 움직임으로 스캇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스캇이 양자 영역 안에 갇혀있는 동안 현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실종, 그러니까 먼지가 되어버렸고, 스캇은 딸 캐시가 사라지지 않았길만을 빌며 주모비를 찾아보는데, 명단에 써있는 건 딸 캐시가 아닌 다름 아닌 스캇 자신. 결국 어벤져스 본부로 달려간 스캇. 여기 있던 멤버들에겐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릴 수 있는 양자 영역을 통한 시간여행, 즉 과거로 시간여행을 한 뒤 인피니티 스톤들을 모으자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구현하고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지니어스 토니와 브루스를 찾아가고, 앤트맨으로부터 시작된 시간 강탈 작전이 마블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엔드게임을 선사하게 됩니다. Assemble.
네, 그렇게 이들은 세상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는 줄 알았으나 어느새 훌쩍 커버리고 캐스팅도 바뀌어버린 딸 캐시는 이렇게 새로운 양자 캡슐을 개발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좀 행복하나 싶었던 개미 패밀리 모두 다시 한번 양자 영역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마주한 새로운 인물 정복자 캉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 작품을 기점으로 마블의 최대 빌런, 지난날의 보라돌이를 뛰어넘는 최악의 빌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복자 캉. 캉은 무려 1964년 원작 코믹스 어벤져스 8화를 통해 첫 데뷔하였고 그 출신 자체가 무려 31세기이기에 이렇게 31세기의 진보된 기술을 통해 시간여행을 밥 먹듯이 하며 다양한 시간대의 세계를 정복하기도 합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여러 타임라인 속의 캉. 캉은 파라오 라마투트, 스칼렛 센츄리온, 이모토스, 아이언 레드 등 동일한 인물이지만 생김새만 다른 각 시간대별 다양한 인물로 활동하며 지구를 수호하는 어벤져스를 비롯한 판타스틱 4 등의 히어로들과 숙적 관계를 취하기도 합니다. MCU에서도 이와 동일한 설정, 그러니까 수많은 멀티버스의 어벤져스를 죽인 것은 물론 원작 코믹스처럼 시공간을 제멋대로 드나들며 무수히 많은 멀티버스를 정복하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원작과 거의 흡사하게 구현된 배틀아머, 시공간을 이동하는 타임체어, 웬만한 힘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을 법한 이 피지컬까지 그야말로 모든 차원의 어벤져스를 위협할 수 있는 MCU의 역대급 빌런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최악의 빌런 정복자 캉이 본격 등판한 이번 영화에선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캐시를 포함한 5명의 개미 패밀리는 우연한 사고로 분자 단위의 깨알 유니버스 양자 영역 안에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앞서 30년 동안 이 세계에 갇혀 있었던 제니, 그 누구보다 이곳을 잘 알고 있는 제닛은 그동안 가족들에게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비밀, 바로 과거 자신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던 정복자 캉과의 관계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이곳의 왕으로 군림하던 정복자 캉은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앤트맨과 조우한 후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오랜 시간 갇혀 있었던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앤트맨만이 얻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미 기술적으로는 무한하게 진보한 캉을 이 앤트맨만이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번 영화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작품을 통해 비로소 공개되지 않을까 싶은 떡밥, 바로 캉의 도시 크로노폴리스를 휘감고 있는 이 원통의 고리, 캉과 깊게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샹치의 텔링즈, 미즈마블의 뱅글이 그 주인공인데 캉은 오랜 시간 양자 영역에 갇혀 있었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과거 멀티버스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양자 영역의 파편들, 지구상에 잔존되어 있던 자신의 무기 텔링즈와 뱅글에 여러 차례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닐까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캐시가 제작한 양자 캡슐 또한 신호를 받으며 이 모든 개미 패밀리들을 양자 영역 안으로 빨아들이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모든 멀티버스를 장악했던 정복자 캉은 이제 앤트맨과 조우하게 되었고 거미보다 더 중요해진 이 개미를 통해 모든 멀티버스를 잠식할 준비를 마쳤는데 앤트맨은 과연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인지 그동안 부진했던 마블이 이번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를 기점으로 심폐소생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는 2월 15일 영화관에서 확인해보자고.